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다녀온 이후에요. 미국에서 이재명을 중국 공산당 이익을 대변하는 자다라고 확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들 조선일보부터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뉴스 대여투쟁의 선본자 배짱남의 장희찬 최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하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알려면 다른 뉴스가 아니라 그렇죠. 그 폭스 뉴스를 봐야 돼요. 무조건 폭스뉴스 봐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니까 예, 폭스 뉴스에서 예. 메인 뉴스로 메인 뉴스로. 제일 첫 번째 예. 빅뉴스로 예, 이 미 공화당 의원들의 이재명 규탄 한국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들은 계속 규제하고 괴롭히고 옥죄면서 예. 친중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한테는 날개 달아주고 있다. 그렇죠. 규제 풀어주고 있다. 이거 완전 차별적이다라는 규탄 성명을 기사로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국내 언론들이나 예, 국내 그 한 줌 개딸 정치인 한딸 정치인들이 장동혁 대표 방미 성과가 있니 없니 미국 왜 갔니 해도 예, 장 대표가 미국에서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서 물밑에서 나눈 대화들이 예,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의 성명으로 또 폭스 뉴스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미국의 움직임이 점점 더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큰 거 한 방이 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 끝에 미국이 음.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좌파 정부를 놔둘 수는 없다라는 예, 판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폭스뉴스 보도와 하원 의원들의 성명만 봐도 예. 이 장 대표의 물밑 대화나 소통 창구 한라인 마련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온 사람들을 밝힐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면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있는데 이 장 대표가 만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매주 골프를 치는 핵심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마가 진영의 실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서한이 나오게 된 거고 이재명을 규탄하는 서한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단독 특종이 나왔는데요. 원래 장동혁 대표가 벤스 부통령과 만남에 약속돼 있었어요. 야, 알고 있었죠. 네, 저희.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 못 만났을 뿐인데 벤스 부통령이 어쨌든 한국의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줬다는 거. 그렇죠. 그 자체가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여당 이재명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야당 대표가 가서 한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급 회의 때문에 못 만나긴 했어도 벤스가 언제든 만나주려고 했다는 거. 그렇죠. 그 자체가 미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얼마나 불신하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우리 보수 진영에게 목말라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오면 뭐합니까? 바로 그 다음날 관세 때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재명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뭐합니까? 관세 협정 아직도 지금 미확정이에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재밌는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공화당에 한국계 하원 의원이 영킴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정청래가 장동혁 대표 보고 영킴도 못 만나고 뭐 했냐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너나 잘하세요 올리면서 나 영킴 만났다 한 거거든요. 아, 그래군요. 근데 그 영킴이 예.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미국 의회에서. 예. 김민석이 왔을 때 만났는데 영어로만 대화했대요. 아하. 그래서 예. 언론에서 예. 영킴이 김민석을 홀대했다. 아. 왜냐하면 한국말 잘하는 분이거든요. 한국말 잘하는군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는 네. 한국말로 대화를 주고받았대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죠. 아주 친석하게. 예. 그러니까 김민석한테 영어로만 대화했다는 건 대화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딱 선 긋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적인 만남이지만 여기까지.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만나서 한국말로 그렇죠.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거. 이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언론이 살아있으면 그렇죠. 이런 점을 차이로 짚어서 그렇죠. 장동혁 방미와 김민석 방미의 차이점 네. 이런 걸 좀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조중동이야 오늘 전부가 무슨 칼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하게 보도해야 될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 CCP,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완전히 서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동일시 됐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대통령제에 있는 이 나라에? 그 40~5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 국회의원 40명, 50명이 저 나라 대통령은 우리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다. 그렇죠. 라고 성명서 낸 거예요.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오늘 조중동 일면에 대서특필돼야 될 뉴스인 거예요. 메인 뉴스로 이게 나와야 돼요. 이재명 CCP 이익 대변. 그리고 이게 예.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만들어낸 성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요. 게다가 미국에서요. 이 쿠팡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 자기업을 불리하게 하고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느슨하게 규제하면서 차별하고 있다. 여기에 굉장히 그 불이익하다는 것을 한국한테 계속 알리면서 바로 쿠팡 김범석 회장의 신변이 보호돼야지만이 우리가 외교 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 핵 잠수함 추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얘네가 봤을 때 예. 쿠팡 어쨌든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괴롭혀? 거기 사람을 막 가두려고 그래? 구속시키려고 그래? 근데 중국 기업은 알리 테무는 활짝 다 풀어줘?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말도 안 되는 배송 사고 일어나고 해도 알리 테무 사장 불러와라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불공정하게 차별받네? 그럼 우리가 너네랑 외교 안보 동맹을 왜 해? 그렇죠. 협력을 왜 해? 예. 아주 간단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 와중에 철도 없이 전작권 환순이 뭐 미국 물러가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동생인 김민석을 총리로 예. 앉혀두고 있질 않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균열 신호예요. 한미동맹에. 이게 경제와 안보가 지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에서 화웨이를 왜 안 씁니까? 그게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맞아요.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는 같이 하자고 하면서 안보를 같이 안 한다? 그럼 미국에서 같이 하겠습니까? 미국이 한국이란 나라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이 지금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 니들이 지금 중국 견제하려고 한국에 와 있는 거지. 진짜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온 거냐? 나갈 테면 나가라. 그러니까 뭐 경제는 같이 해도 안보는 같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진짜로 나가면 부동산 주식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경제 성과가 네.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예. 미군이 국내에 준다는 것 그 반석 위에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깨지고 그러다가 주한미군 감축 예. 막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지금 모래 위에 쌓은 저 코스피니 뭐니 하는 거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그리고 지금 실물 경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예. 밤에 강남이고 여의도고 사람 가득 찬 밥집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허상인 코스피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있고 계속 예. 꾸준히. 특히 15억 이하 이제 중위 부동산들이 막 폭등하고 있고. 실제로 장사는 안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만 돈 번대. 예. 그럼 사회적 상대적 발탁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한순간에 한국 경제에 암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전해드렸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동영이랑 이재명은 그것을 그냥 단순한 트집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대응을 안 하고 심지어 이재명은요. 정동영 편을 들면서 누가 이 기밀을 세워나가게 언론에 보도했느냐 이러면서 엉뚱하게 그 내부 제보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비무장지대 DMZ 출입권을 우리 정부한테 달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려고 했다는 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대북 정보가 공유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데 누가 엉뚱하게 밖에 내보냈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설마 예. 이재명이 정동영 편을 들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정동영 밑에서 팬클럽 회장하고 예. 부대변인 했어도 한미 관계를 균열시켰는데 예. 정동영을 경질하거나 하다못해 경고, 문책 그렇죠.
이런 척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웬걸? 예. 정동영 내 사람이다. 정동영 내 사람이다. 나 옛날에 정동영 밑에서 팬클럽 회장하고 부대변인 했다. 예. 그 정 때문인지 몰라도 예. 아니 정동영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다 말했는데 그게 뭐 비밀이냐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이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준 정보 지금 공개한 것도 난리 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더 열받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냐 나오면 상대방은 더 열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미국 나가라는 건데 지난해 7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과 관련해 가지고 미친 잭 스미스 얘기하면서 어떻게 주한 미군이 쓰는 평택 오산 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항의 경고도 보냈고 또 이번에 더 충격적인 일 다른 데선 보도를 안 해요. 저희 방송이 아니면 보도할 수 없었었나요? 바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우리 이 영해상에서 중국과 이 항공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오히려 일본이 더 잘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군사 공백과 정보력 예. 공백이 심각하다는 거고 그렇죠. 이미 여러분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북한 핵시설 정보를 끊기 전에 예. 핵심적인 전략 정보들을 야금야금 지금 줄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예. 이재명 정부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정보 주면 북한을 다 세워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중국에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정보 교류가 제한되는 데서부터 이게 파국으로 가면 그 동맹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피해는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재명 하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네. 그리고 보십시오. 다음에 미국 공화당에서 이런 서한을 냈잖아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관세 협정입니다. 뭐 핵잠수함 이런 거 가지도 못할 거예요. 거기다가 관세를 만약에 보복 관세로 100% 한다. 그리고 전방위로 보복 관세를 내린다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IMF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빚 너무 많다면서요. 이 나라 완전히 이제 기금으로 다 오고 그럼 환율이 폭등하고 수입 물가 급등하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 하락하고 거기다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 안 해주고 이러면 나라가 공중분해이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줄줄이 듣는 이야기들이 예. 소름이 끼치는데 우리가 막 현실성 없이 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팩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배승희 변호사가 말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인 거거든요. 지금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지 그 않습니까? 균열들이 보이고 있기 예. 때문에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요. 베네수엘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난민병 걸려서 망가진 나라들 아니었어요. 맞아요. 남미 국가들이. 예. 근데 정권 한 번이면 무너져요. 정권이 대법관 증언하자마자 무너져요. 정권 한 번 말아먹으면 예. 이 세계 경제에서 세계 안보의 질서에서 미국과 멀어지는 순간 예. 아르헨티나 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꼴 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란 정세 얘기하는데 좌파 패널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요. 가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치광이고 이란이 잘 싸우고 있다면서 이란을 응원하는데 이미 세계에서는 다 미국이 이겼다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주식 시장을 보세요. 주식 시장을. 왜 주식 시장이 올라갑니까? 상황이 이런데 조중동 오늘 조선 칼럼인데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 서울, 부산은 폐색이 짙다. 경남도 위태롭다. 대구가 무너지면 보수의 심장이 멈춘 거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예. 접전으로 따라붙고 있고 지금 붙었어요. 그리고 경남은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보세요. 박한수 지사에 대한 예.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예. 대구도 우리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중심으로 그렇죠. 결정할 겁니다. 서울은 오세훈 시장 스스로 자사골 넣은 게 너무 많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카더라를 가지고 조선일보 칼럼에서 또 당대표를 흔드는 거 이 짓거리를 하니까 정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뭡니까 도대체? 조선일보가 뭔데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물러나야 될 사람은 정과 사범의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 이재명 아니었어요? 조선일보가 칼럼에 예. 사설에 대통령 재판 재개할 적기다. 그렇죠. 이 이야기만 많이 썼어도 그 이야기만 해도 근데 아직까지도 뭐 칼럼이라는 핑계로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일보냐면요. 이재명이 지난번 그 대선 그 공직선거법 할 때 그 파기환송 내려고 할 때 뭐라고 썼느냐. 제일 먼저 나서서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다 털었다. 이런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선일보를요, 자기네가 1만 명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회원들 다 없애야 됩니다. 조선일보 누가 구독합니까? 구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장도연 대표가 사퇴하면 누가 당을 이끕니까? 애초에 사퇴하기 전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장 대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뭘 잘못했어요? 아니,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노력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장동혁 대표는 임기 내내 발목 잡히고 뒤통수 예. 당하고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당대표 누군지 아세요? 노무현이 대통령 됐을 때 당대표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을 때 당대표 누굽니까? 당대표는요, 후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 지난번 오세훈이 서울시장 됐을 때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당대표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 서울시장은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들은요, 후보들 얼굴로 지금 장사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들이 당대표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그래서 미국 며칠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또 미국 갔다 뭐라고 하고, 왜 안 오냐 뭐라고 하고, 이번에는요, 경기도에서 지역 선대위를 출범하는데 과관이에요. 안철수, 김성원, 송석준, 김성교, 김은혜, 김용태. 김은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까지 하다 나와가지고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하든지 미안하다 말도 안 해놓고는 여기에 껴가지고 또 경기도 선대위를 만들겠다? 야당이요. 여당 심판론으로 가야지. 지금 야당 대표 심판론으로 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그간 힘을 한 번이라도 실어줬으면 예.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안 할 겁니다. 예. 허구 헛날 침묵하거나 뒤통수 때리는 거 지켜보고 발목이나 잡다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장동혁에게 돌린다? 네. 이런 비겁함 때문에 국민들이 보수 진영의 염증을 느낀다는 걸 좀 예.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럼 지난 총선 졌을 때 한동훈한테는 왜 책임을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한테는 왜 책임을 안 물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 우리 당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나 후보 때문에 투표할 맛 안 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도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저보고 찍어주세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장동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장동혁 보고 도와달라 해야지. 그렇죠. 너 빠져라고 하면 진짜 장동혁이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 당원들이 예. 아 그래? 그럼 난 서울에서 투표 안 해. 예. 1%만 떨어져도 그렇죠. 안 되죠. 못 이겨요. 아, 야당이 대여투쟁을 해야지 왜 대야투쟁을 합니까? 지금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민주당을 심판하자. 저 이재명 무도한 이재명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이재명 그리고 지금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법을 정하는 민주당 얘네들을 심판하자.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야당을 뽑아주십시오 해야지. 지금 야당이 야당 대표를 심판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제가 너무 황당한데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 사태 지금 이재명을 만든 핵심 공인이 누굽니까? 박지원이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1등 공신. 한동훈은 9등 공신이라고 했어요. 1등을 넘어서 0등 공신이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그렇게 치켜 세웠는데 한동훈이 탄핵에만 찬성을 안 했으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고 지금 이재명 깜빵 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한동훈을 갖다가 부산 북구 갑인가 어디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공천을 하겠다고 PK들이 장동혁 선긋기를 한다는 이런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정말 아침부터 이 기사 보고 열이 뻗쳐가지고 예. 뚜껑이 열려서 예. 확인을 해봤는데 예. 울산시장 김두겸 의원의 최측근이 이런 기사를 기자와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울산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예. 김두겸 시장 찍으러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요. 이렇게 통화한 사람 누군지 찾아내서 예. 김두겸 시장이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그리고 만약 이런 식의 성명을 내잖아요. 예.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우리 당 당원들이 예. 투표장 안 나갑니다. 울산시장 제가 제일 먼저 막을 거예요. 안주 이러면. 그러니까 싫어서. 예. 꼴배기 싫어서. 한동훈 묻으면 보수에서 투표 안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박민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도부가요. 빨리 와서 지금 박민식으로 후보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빨리 결정 짓고 국민의힘 후보 힘 실어줘야 돼요. 그냥 실어줘야 돼요. 지금 한동훈 때문에 보수가 망가졌는데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재건을 하자? 그 제정신입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부산시에서는 예. 이거 오보다. 오, 자기들은 그럴 계획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네. 똑바로 말해야죠. 똑바로 말해야죠.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간다고.
아, 정말 한동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도 한동훈 측에서 한 거예요. 한동훈 측에서 한동훈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정치하고 싶으면요. 가발을 벗으세요. 가발을 벗지도 않고 모든 걸 꾸며대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정직한 후보입니까? 아니 지금 원로들 보세요. 우리 그 대구 경북 의원들 가발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윤호중이는 가발 썼어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박주민. 박주민도 가발 썼어요. 가발 썼다고 공개를 하잖아요. 아, 그럼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왜? 그거는 정직의 문제니까 그래요. 정치 안 하면 상관없어요. 정치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가발 쓰고 어깨뽕 놓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솔직하고 진솔한 솔직해야죠.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 정청래가 가발 씁니까? 머리 없다고? 안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여자들도 안 쓰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거를요. 인신공격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솔직하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정치인의 기본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가발 얘기 안 했어요. 인신공격으로 치부할까 봐. 그러나 지금 본인이 후보로 나오겠다고 한 이 순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요. 정치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알 권리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숨기고 쇼하고 이미지 메이킹한다? 예.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노무현이 여기요. 예전에 여기 주름 있다고 주름 수술한 것까지도요. 다 방송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정동영이 쌍꺼풀 수술한 것도 다 방송 나왔어요. 문재인이가 눈 밑 지방 수술한 거 다 나왔어요. 그 왜 그럽니까? 그게 사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민주당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민주당 내부가 지금 분열 사태입니다. 이재명 사람으로 심느냐, 정청래가 자기 사람으로 심느냐, 지금 미니 공천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과 김용 둘 다 최악인 인물들이죠. 근데 그럼요. 둘이 또 싸우고 있어요. 김남국은 코인, 예. 그리고 현지 누나 예. 생각나고 김용은 대법원에서 보석받았지만 예. 2심에서까지 징역형 확정받았습니다. 근데 둘이 김남국은 예. 먼저 출마 선언하고 김용은 자기가 안산 가고 싶으니까 예. 김남국한테 전략공천 2번 주는 건 특혜다.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민주당의 싸움, 예. 민주당의 내부는 훨씬 더 심각해요. 같은 지역을 놓고 김용과 김남국이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걸 정청래가 예. 이재명 견제용으로 예. 김남국을 줘버리면 김용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김남국한테 특혜라고 얘기하는 김용은 더욱더 황당한 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보석받은 그게 특혜예요. 아니, 이 사람아. 원래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2심까지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에서 취소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특혜야, 이 사람아. 원래 1심, 2심 다 똑같이 징역형이면 예. 무조건 2심 때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야죠. 근데 왜 조국한테만, 예. 김용한테만 예. 정치 다 할 수 있게 이런 특혜가 제공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수 인사는 1심에서 징역 나오면 바로 감옥 가요. 그러니까요. 얘네는 왜 2심에서까지 나와도 봐주냐고요. 판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곳곳에 숨어 있는 사법 좌파들, 특히 검찰청은 완전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고 사법부도 지금 좌파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서울시장에서도요 반드시 국민의힘 야당이 됩니다. 그게 뭐 오세훈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인 거죠. 심판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자체가 멍청한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제발 좀 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 짜증나게 하는 내부 네. 총질만 이제 좀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리고 대여 투쟁만 좀 해라. 예. 우리 배승희 뉴스 배송처럼. 그렇죠. 대여 투쟁할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고 넘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폭스 뉴스 같은 거 좀 찾아보면서 제발.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배짱남매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네. 항상 걱정해 주시거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한가하게 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런 소식까지 오늘 쭉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대여투쟁 배짱남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